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민준. 유치원에 다니는 딸과 착하고 상냥한 아내와 셋이서 살고 있다.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수미 씨 남편분 맞으신가요? 네? 경찰이요? 수미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나는 갑작스러운 일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믿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달려갔는데 아내가 없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마약? 수미가? 그럴 리가. 나는 아무래도 믿기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분명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아내는 집에 없고 체포된 게 사실이겠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집에 멍하니 있었다. 저녁이 되자 경찰이 집을 수사하러 왔다. 실례하겠습니다. 경찰견을 풀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잠시 집안을 수색했지만 결국 집안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은 아내분은 마약 사용이 의심됩니다. 정식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아내가 정말로 마약을요? 어떤 이유로 아내분이 마약을 소지했다는 걸 알아내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잡아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택도 수사하게 됐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경찰은 돌아갔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가족일 뿐이었는데 갑자기 약을 하고 있었단 얘기를 들으니 내 머릿속은 패닉 상태일 뿐이었다. 나는 아내의 본가에 전화했다. 알리지 않을 수는 없다. 여보세요. 아내가 마약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체포됐습니다. 내 말을 들은 장인어른 댁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먼 친정댁에서 와서 내게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하네. 아직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혼해야겠지. 약에 손을 대다니. 양육권은 자네가 가져가 주게. 부담을 줘서 정말 면목이 없네. 그러지 마세요.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괴로우실 텐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요. 하지만 만약 스스로 약물에 손을 댄 거라면 당장 이혼하고 평생 만나지 않을 각오는 하고 있었다. 당연히 아이와도 못 만나게 해야겠지. 그러니깐 그런 게 아니라고 믿고 싶다. 어서 아내의 상황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번엔 변호사를 만났다.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내가 자유롭게 쓰는 계좌에는 3천만 원 정도요. 생활비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생활비 외에는 딱히 쓴 흔적이 없었습니다.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아내분이 직접 벌어서 비용을 마련했다는 거군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예측이 가지 않았다. 설마 몸을 파는 일은 안 했을 거라고 믿고 싶다. 어느 쪽이든 출소해서도 같이 사실 생각이라면 마약은 재범률이 높으니까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라면 자녀분께 영향이 가기 전에 연을 끊을 것 같네요. 변호사님은 아주 냉정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생각이 정리됐다. 하지만 나도 딸도 아직 아내를 너무 사랑했다. 지금 이 상황이 그저 너무 괴로웠다. 그리고 오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오늘 아침부터 아내분이 평정심을 되찾아서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FX 마진으로 마약을 살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은데 사용 중인 은행을 전부 알려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아내가 FX 마진?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계좌엔 그런 흔적은 전혀 없다. 확실히 아내는 경제학부 출신으로 나와 결혼하기 전에는 은행원으로 일했었다. 그래도 설마 애초에 자금은 어디서 난 거지? 숨겨둔 통장이 있을지도 모르겠던 생각에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있었다.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든 통장이 침대 및 공간에 용기에 담긴 채 숨겨져 있었다. 입금주는 FX 업자. 말한 대로였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다. 이 일로 근처에 소문이 퍼졌는지 밖으로 나가자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직장을 휴가내고 아이는 호텔을 하시는 장인어른 댁에 맡겨놓았다. 그 후 변호사님이 아내와 면회를 하게 되었다. 어땠나요? 엄청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물 사용 방법은 불에 쬐는 거였어요. 이건 흔히 투약하는 방법이랑 달라서 약한 정도예요. 주사나 흡입이었다면 형이 더 무거웠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내분께 FX 마진과 마약을 주선한 사람이 있어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얘기를 듣기로는 아마 지인이 꼬드긴 것 같아요. 나는 드디어 듣고 싶었던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아내가 스스로 손을 댄 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 후 경찰이 조사한 결과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의 흑막은 아내의 대학교 때 친구였다. 처음엔 다이어트에 좋은 약이라며 소개받아서 복용했다는 것 같다. 실제로 그걸 먹으면 배도 고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났고 눈치챘을 땐 중독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미 늦었었다. FX 마진도 그 친구에게 소개받았다고 한다. 원래 경제 지식이 있었던 아내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 대신 친구 몫의 마약을 살 돈도 부담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분노가 차올랐다. 아내를 감싸려는 건 아니지만 아내는 이용당한 거라고 생각한다. 마약 따위 사본 적도 없고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지만 엄청나게 고가라는 건 뉴스에서 들었다. 그러니 몇 번이고 사용하면 할수록 돈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 지식이 있는 아내에게 FX를 시켜서 돈을 벌게 하고 약을 가르쳐서 원하게 만든 뒤에 자기 몫까지 공짜로 얻어냈던 것이다. 마약의 유혹은 엄청나다고 들어서 담배를 끊는 일도 힘들어서 좌절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도 모르게 약을 배워버린 아내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게다가 아내는 경찰서에서 몇 번이고 그만두려 했었다고 울면서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약을 끊으려고 하면 그 친구가 괜찮겠어? 남편한테 전부 다 일러 바쳐도? 그럼 남편이랑 자식이 널 어떤 눈으로 볼까? 아내가 약을 하다니 인생이 엉망이 되겠네. 라며 협박해서 그만두지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일하면서 몇 번이고 약을 한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번 일은 정말 안 됐다고 말했다. 스스로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려 해도 허락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마약은 재범률이 높아서 아내가 꽤 괴로웠을 거라고 했다. 그건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도 알 수 있었다. 그 친구는 하지만 걔가 약을 그만두면 대체 누가 내 약값을 벌어다 주냐고. 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아내의 형은 조금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남에게 권유한 죄도 더해져서 꽤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아내는 그 후 내게 이혼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다 나 때문에 당신과 아이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하염없이 무릎을 꿇고 내게 사과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결심을 내렸다. 그 후로 5년이 지나고 나는 아직 아내와 살고 있다. 이혼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계속 함께 살 거라면 각오해야 할 거라 했지만 경찰은 아내분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아내의 마음과 경찰의 말을 믿어보자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 후 우리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아무도 우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아내는 약을 끊기 위해 오랫동안 약물 의존증 치료를 받았고 마침내 이겨냈다. 5년 전 내가 경찰한테 들었어. 수미는 어떻게든 그만두려고 했지? 그래서 난 너를 믿어보려고. 약을 끊는다는 게 앞으로 얼마나 괴로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둘이 새로운 곳에서 힘내보자. 네가 노력하는 걸 지켜보지도 않고 이혼하지는 않을 거야. 난 널 믿어.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내 결심을 들은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눈물을 흘렸다. 나는 지금 조용한 시골에서 아내와 아이와 셋이서 살고 있다. 아내는 그 후로 자격증을 따고 컴퓨터로 일하고 있어서 시골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고 있다. 나 왔어. 여보, 어서 와요. 아빠, 어서 와. 나는 지금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